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의 8장 장애물을 소중하게 여기라 가운데서 안락지대에서 안전지대로 이동하라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 흰색이나 노란색으로 이렇게 빗금침 표시가 되어 있는 구역을 보게 됩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표시해둔 곳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차로가 분리되는 곳이나 차로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죠. 바로 이제 안전지대, 세이프티 존입니다. 일전에 저는 이 안전지대 인근에다가 잠시 주차를 했었는데 과태료를 부과받았었어요. 저는 안전지대 주차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과태료를 받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안전지대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모든 차량이 다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안전지대는 보행자를 위한 특별한 안전을 보장받는 곳이죠.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긴장감을 즐기기도 하죠. 공포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놀이기구를 타러 가기도 합니다. 놀이기구는 두려움을 더 느끼게 할수록 인기죠. 저는 쳐다만 봐도 아찔한 그 놀이기구 타는 것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그것을 위해서 또 돈을 지불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길게 줄을 씁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긴장감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짜릿함을 위한 거죠. 아무도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을 평생 살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안락지대라는 것은 이렇듯 익숙한 환경 속에서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편안한 일을 하는 그 공간을 의미합니다. 스펜서 존슨이 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에 나오는 그 생지, 그 은신처에서는 잘 지내다가도 밖으로만 나가면 아주 공포와 무력감에 시달려서 외출을 꺼리죠. 이 생지에게는 이 은신처가 바로 안락지대인 것이죠. 켄 시케마츠의 예술을 입는 시간이라는 책에는 미국 공영 라디오에서 테일러 로즈라는 젊은 여성을 인터뷰한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요. 기업연구원으로 아주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던 그녀는 마스1이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선발이 되었고 다른 새 참가자와 함께 화성의 로켓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은 이제 텔레비전으로 중계되고 그녀는 곧 유명 인사가 될 참이었죠. 단 그 프로그램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편도 티켓만 주어진다는 점이었어요. 즉 화성에 갈 수는 있지만 돌아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라디오 진행자는 로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화성에 도착했는데 화성이 정말 별로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싫겠죠. 하지만 태어나서 그냥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죠. 억만장자이자 그 버진그룹의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은 난독증이 있고 또 고교 중퇴자입니다. 그는 엄청난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삶을 거부하고 심지어 안락함과 안주함은 자신을 후퇴하게 만드는 가장 나쁜 독약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 7월 그는 자신의 우주 관광회사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 유니티호에 탑승을 했죠. 그리고 마침내 우주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71세의 나이였어요. 우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평온한 상태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즐겁거나 설레는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고생이나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인생은 그저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롭거나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삶을 변화시키려는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안락지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테일러 로즈나 리처드 브랜슨 같은 사람 그들은 왜 어려운 일에도 기꺼이 도전하는 걸까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교 교수 캐롤 드웩은 이러한 현상을 각자의 마인드셋과 능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 마인드셋에서 마인드셋을 고정형과 성장형으로 나눴습니다. 고정형은 능력이 불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려워 보이는 일이 있으면 도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성장형은 자기 능력이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죠. 그래서 성장형은 그러한 과정에서 더 많은 경험을 누리고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노하우도 많고 역경에 대한 회복도 강합니다. 즉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평가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장을 읽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주어져도 자기가 성장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전에 나선다는 것이죠. 그 캐럴 드웨그는 고종형에 비해서 성장의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대부분 실패가 아니라 현실 안주에서 비롯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능력 이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 이하로 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범하고 안락하게 사는 삶은 안전하긴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세계적인 작가이자 마케터인 세스 고딘은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책 이카루스 이야기에서 편안하게 사는 건 전혀 안전하지도 않고 오히려 두려움을 떨치고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는 것, 그것이 안전한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안락지대에 머무르려 할수록 안전한 미래를 차지할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고 편안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삶은 더 위험해질 뿐이라는 것이죠. 무리짓기, 동물들의 생존 본능이죠. 동물은 약할수록 무리를 짓습니다. 무리를 지으면 상대적으로 안락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리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죠.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버펄로를 사냥하는 방법 중에 버펄로 점프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제 말을 달리면서 버펄로 떼를 빠르게 몰아붙여서 절벽으로 몰고 가죠. 맨 앞줄에서 달려가던 버펄로는 이 절벽에 다다르면 뒤에 오는 동료들에게 정지하라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제일 앞에 버펄로들은 멈출 틈도 없이 뒤에서 달려오는 그 무리에 밀려서 절벽 밑으로 떨어지죠. 한편 바로 그 뒤에 따라오던 무리는 절벽을 보지 못해서 제 발로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인디언들은 절벽 아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져 죽은 버펄로들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사냥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무리를 지으면 더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무리의 일부로 편입되면 두려움과 안락함이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것들을 통해 무리를 만들고 또 자신들의 취향이나 선호들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그곳에 편입하려고 애쓰죠. 그러나 이에 대해 철학자 니체는 무리지지 않고서는 한시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끝내 자신이라는 존재를 잊고 살아가게 된다고 충고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안락지대와 안전지대를 혼돈해 왔습니다. 세상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저 울타리 안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최선이라는 논리에 자연스럽게 길들여 왔죠.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늑대와 사자가 우글거리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라는 존재를 잊은 채 다람쥐 쳇바퀴 돌며 살아가는 안락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자신도 모르게 안락지대가 안전지대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해왔던 것을 하면 항상 얻어왔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했던 습관과 행동을 답습하는 태도에는 어떠한 노력도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죠. 아무리 수많은 교육이나 세미나에서 좋은 강연을 듣더라도 또는 다양한 책을 읽어도 크게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안락지대에 머물려 하는 습성 때문입니다. 안락지대를 떠나서 안전지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선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친절한 그러한 상황들을 피하지 않고 자주 맞닥뜨리는 것에서부터 안전지대로 가는 것은 시작이 됩니다. 삶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지만 지금의 편안함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알면 새로운 기회와 예기치 못한 선물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익숙하게 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할 때 우리는 누가 내 체질을 옮겼을까 해서 그 생쥐가 그토록 갈망하던 달콤하고 신선한 지지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그곳이 안전지대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카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